한인 의원에게 비하 발언을 한 제이첸 후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는 45개의 아시안 단체들이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이 LA를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일과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최근 한인 업주들도 많이 피해를 입는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송을 남발하는 로펌들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한국발 국제선에 대한 유리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하지만 미주 출발 노선은 인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발표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35%나 폭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2%나 떨어졌습니다. 네, 4월 20일입니다. 이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인 의원에게 비하 발언을 한 제이첸 후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는 45개의 아시안 단체들이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이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이건 인종차별적이고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첸은 민주당에서 아예 탈락을 시켜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들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이첸 후보의 오렌지 카운티 선거본부 앞에서 열리고 있는 규탄 시위입니다. 오늘 제이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에서 25개의 한인 단체와 아시안 단체 20개가 동참해 총 4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Who have grandfathers, who have parents that have accents, other faces, but we don't really expect this from an Asian American himself. 첸 후보가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의 영어 발음을 인종차별적으로 조롱한 것에 대해 아시안 커뮤니티가 분노했습니다. 이 사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쟁하면서 후보 사퇴까지 우리가 끌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첸 후보의 발언은 아시안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자체가 이민 나라에 모든 이민을 하는 나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센트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이첸을 도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탄 시위에 동참한 단체들은 제이첸 후보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여한 45개 단체는 제이첸 후보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미주 지역 주요 한인 사회를 방문하고 있는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이 LA를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일과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외국민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애틀란타 등 주요 한인 사회를 방문하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이 LA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상임위에 발의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65세가 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미 이제 리타이어하는 나이가 돼서 아무래도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55세로 하는 게 훨씬 그 취지에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인 사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재외선거법 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 등 한인 사회가 요구하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여기 나올 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나는 동포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재외동포청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지만 선거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안 개정은 한국 국회의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은 이제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오사카 총영사를 지내기도 한 김석기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전
공관의 투표소 확대 등을 포함한 재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홍입니다. 네, 증시 소식입니다. 이 주요 기술 기업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자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2%나 떨어졌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채권 랠리 속에 뉴욕 증시가 롤러코스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2.9%에서 2.84%로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주가 폭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넷플릭스가 1분기 구독자가 2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35% 이상 폭락했습니다.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00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5% 내려갔고 메타도 8% 빠졌습니다. OTT 서비스 업체인 월트 디즈니와 로코 주가도 각각 5%와 8% 추락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6% 빠졌고 패러마운트 주가도 8%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2% 내려갔고 S&P 500 지수는 0.06%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0.71% 올라 장을 마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 1분기 유료 가입자가 20만 명이나 감소하자 넷플릭스가 같은 집에 안 살면서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고현준 캐스터입니다. 넷플릭스가 공유 계정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19일 주주들에게 보낸 분기 서한에서 가입자 성장기에는 계정 공유를 묵인해 왔지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면서 공유 계정을 과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가구가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그동안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실험해 왔다면서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유 계정에 대해 과금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2대의 추가 요금을 내면 같이 살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다음 달 유료 할증료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미주 지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에는 일단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미주 본부는 한국발 국제선에 대한 유료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인상되지만 이 미주 출발 노선에는 현재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출발 인천행 편도항공권에 대한 유료 할증료는 $205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해 속 타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요. LA 카운티 검찰이 최근 급증하는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송을 남발하는 로펌들을 제소해 피해 업주들을 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최근 한인 등 소수계가 운영하는 업소를 노린 허위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공익소송을 남발하는 로펌을 제소해 업소를 보호하고 또 피해를 본 업주는 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We consolidated the two lawsuits, so we're consolidating our victims in LA and the San Francisco victims. And what we want to do is, number one, we want the law firms to stop this practice. Number two, we want them to return all the money to the victims. 카운티 검찰은 이미 지난주 초 샌디에고 소재 로펌 포터 핸디를 제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포터 핸디는 한두 명의 피해자를 내세워 1000건이 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의심스러운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한 경우 즉시 검찰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ell people there is no reason to feel ashamed because there are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that have been defrauded, and they're not just members of the AAPI community. We just know that most of them are.
LA 카운티 검찰은 샌프란시스코 검찰과 대대적인 공동 수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악용 사례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가수 리안나의 남자친구로도 알려진 유명 래퍼 에이셉 럭키가 오늘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리안나와 함께 개인 비행기로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33살에 실명 라키 마이어스를 흉기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럭키가 지난해 11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 시니어 센터가 2년 만에 대면 수업과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대면 서비스. 어르신들의 기쁨은 컸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수하면은 컴퓨터도 가르쳐준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게 생각하지. 그다음에 우리가 늘 집에서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데 지금 오늘부터 오픈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강의가 순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But we're going to be here, and we tomorrow are going to start our programming. You are all welcome to come back here so that we can have our classes, we can have our case management. SB 시니어 서비스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한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인타운 내 음식점을 통해 매일 70개 도시락을 $3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조금 있으면 음식점이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열립니다. 한식 익스프레스에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3이에요. 길세디오 시의원은 노인 아파트 공급량도 계속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means that we can bring community back together. It's a great opportunity for people to be reunited with their friends, their neighbors, their family. We continue to provide hot meals for seniors. We continue to provide the vaccine for seniors. We continue to build affordable housing for seniors. 새로운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들의 시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혼선도 빚어지고 있고 연방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For wearing a mask or not wearing a mask, it is all up to you guys right now. So enjoy the fresh air. 의무 착용 2년 만에 미국 항공사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공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모두 치웠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권고에 따라 미 교통안전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연장했지만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Mr. President, should people continue to wear masks on planes? That's up to them. 하지만 뉴욕시에서는 철도와 우버 차량을 이용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지하철과 택시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I feel like it's kind of like contradictory. I feel like there's a lot of hypocrisy going involved. 승객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I took the mask off right away. Thank God. I'm going to continue to wear them no matter what the mandates are. 백악관은 법원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his is obviously a disappointing decision. Department of Justice would make any determinations about litigation.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도 트럼프 정부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대다수인 데다 연방 대법원도 보수 성향이 우세합니다. 항소를 제기해 자칫 판결이 확정되면 더 큰 공중보건 위기가 닥칠 때 보건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수치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1,989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1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0만 명당 200명을 넘기면 코로나 경보 위험도가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위험도가 상향되면 백신 접종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 규제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직할 구역 내 식당과 카페테리아, 그리고 푸드트럭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어제 최종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업소들은 재활용 또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식기와 투구 용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조례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에 최고 $100, 1년에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에 곧 함락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평화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시커먼 연기가 제철소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제철소 주변에선 시가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Тримається Маріуполь, бої йдуть в районі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і в деяких інших районах. Противнику нелегко там, несе величезні втрати. 앞서 러시아군은 이 제철소에 남아있는 민간인과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개방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마리우폴의 상황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된 부차에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his tide also, at some point, recedes from Mariupol. We're going to see far worse, if that's possible to imagine.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어제 러시아 측은 명확한 제안이 담긴 협상안을 우크라이나에 넘겼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상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18,000km에 이르고 메가톤급 핵탄두를 15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시험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실전 배치될 것이라 밝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초래한 지정학적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대한 총공세를 앞두고 외국 용병들까지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인 장선희 특파원이 생생한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대한 총공세를 앞두고 병력을 계속 증파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 투입한 전술 대대수가 2개 더 늘어나 총 78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만 명의 외국 용병을 이 지역에 투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소속 부대원들에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소집된 전투원들로 전해졌습니다.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 남부 마리우폴의 상황은 더 급박합니다. В нас, можливо, залишились лічені дні або години. На заводі, де знаходяться військові Маріупольського гарнізону та цивільні особи, які потрапили в пастку війни. 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전투기와 그 부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가 지원했는지 또 지원된 항공기 규모와 기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초고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갑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사일을 17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스토머 장갑차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며칠 내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다뉴브강 건너편 우크라이나 국경을 건너 피난민 50여 명을 탄 배가 들어옵니다. 모포에 쌓인 갓난아기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쉼터로 이동합니다. 러시아군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안드레이 씨는 노부모, 아내와 함께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Massive rocket strikes at every day. We, with my family, go to Romania.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질 거란 불안감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Татарбунары. Да. Нет, но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ждать, пока начнут стрелять. Опасно очень.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자국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전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이삭체아에서 SBS 장선입니다. 네, 한국은 오늘인 4월 20일, 미국은 12월 3일,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들을 말로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가 화면 해설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지붕 위로 아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신이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 활시위를 당긴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킹덤.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아닌 귀로 감상합니다. 영상 속 장면을 말로 바꿔 대본으로 만든 사람은 화면 해설 작가 강내영 씨입니다. 강 씨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저시력인입니다. 국립맹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초등 특수교육을 전공한 뒤 2011년 생소했던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보다 많이 못 보는 저시력이었어서 이제 그 사람이랑 제가 보는 걸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세심하게 쓴 7번 방의 선물, 목소리의 형태 등의 화면 해설 대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배리어 프리 콘텐츠 제작사를 설립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악한 국내 배리어 프리 콘텐츠 제작 여건 속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관객의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중학교 때 실명을 한 중도 실명자인데 너무 좋았다고 힘 닿는 데까지 잘 부탁한다는 그 말을 이제 보내온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나 해야 될 수밖에 없는구나 해서 또 울고. 최근 몇 년 사이 강내영 씨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순류와 역류로 치열하게 부딪히는 무용수의 모습에서 섬세한 움직임의 조화로움이 돋보입니다. 인생 영화, 인생 공연의 감동을 장애 관련 없이 함께 누리는 세상. 강내영 씨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지구의 날을 맞아 LA 메트로의 기차와 버스 그리고 자전거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미주 지역 본부장으로 김영섭 본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영섭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6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한 후 얼라이언스 팀장과 프라이싱 팀장 등을 역임한 여객 영업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김 신임 본부장은 미주 노선의 서비스 안정화와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의 퇴거 유예를 폐지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94,600 이상인 LA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임대료 미납 세입자 퇴거 보호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부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중 수혜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LA 메트로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LA 메트로는 금요일 새벽 3시부터 23일 토요일 새벽 2시 59분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버스와 열차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전거 공유 시스템도 무료입니다. 맨하탄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피어 57의 루프탑 공원이 개장했습니다. 맨하탄 11 애비뉴와 웨스트 15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피어 57 루프탑 공원은 2에이커 규모의 잔디밭과 푸드코트, 야외 영화 상영 공간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중단했던 코리안 페스티벌을 오는 8월 20일 개최합니다. 시청 옆 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보다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영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어제 오후 전격 탈당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 의결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 즉 4명만 동의하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사위로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돌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의원을 교체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극단의 조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결로만 결정하지 말고 소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라는 건데 민 의원의 탈당으로 그 취지를 살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 요청으로 오늘 열립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민영배 의원의 탈당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법사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됩니다. 안건조정위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합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2명을 정해 통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오후 열릴 걸로 보입니다.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어서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찬성만 하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과 내일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오늘 안건조정위에 불참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영배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손향안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딸이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당시 김 후보자는 딸 선발 당시 이 장학 프로그램의 동문회 회장이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쓴 논문입니다. 미국 유학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돼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후보자 딸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코넬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장학금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 출연해 만든 한미교육위원단이 수여하는 것으로 한 해 20여 명이 대상입니다. 한 해 최대 4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뿐만 아니라 항공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될 때 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회장이었습니다. 동문회 스스로 장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딸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교육위원단 측은 동문회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동문회장은 그런 규정이 없을 정도로 저희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는 포지션이 아니세요. 저희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은 주한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하고 내부 관련자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흙 속에 생매장된 강아지가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권민지 기자입니다. 강아지가 흙 속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얕은 숨을 겨우 내쉴 정도로 입과 코 일부만 드러난 상태입니다. 처음 발견에 구조한 허재문 씨는 묻혀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맨손으로 허겁지겁 흙을 파냈다고 말합니다. 꺼내니까 막 비틀거리고 뭐 한 3일 정도는 된 것 같더라고요. 갈비뼈가 다 나와 있고 등뼈가 다 보이고 뭐 그냥 거의 서 있을지 못할 정도로. 발견 당시 강아지는 힘이 없어 제대로 짖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강아지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거운 돌들로 덮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현재 구조된 강아지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인 상태입니다. 강아지가 임시로 머물게 된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는 건강검진과 간단한 처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피부병이랑 우측 앞발에 상처가 확인되어서 일단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일단 지금 불안한 상태라서 조금 경과를 지켜보면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내장칩 확인 결과 구조된 강아지는 지난 2015년 10월에 태어난 암컷 푸들로 확인됐습니다. 견주도 확인됐는데 이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주둥이와 앞다리가 꽁꽁 묶여있는 주홍이가 발견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주홍이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임시 보호자가 돌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아지 발견 현장 근처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공원에 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기리는 추모 벤치가 설치됩니다. 생전 고인이 많이 찾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집으로 따라 들어온 노숙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